자, 다음은 이제 신용장 토요칙 제18조 상업송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송장은 이제 가격 청구세에 대한 형식인데요. 자, 우리가 이 상업송장은 국내에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상업송장 양식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그 항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항목을 정확히 제대로 기재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 기재가 돼서 신용장 토요칙 14조 D항 서류 간의 정보 저촉 때문에 하자를 맞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신용장 토요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인보이스 작성에 대해서는 그 많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네 가지만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수익자가 발행한 것처럼 보여줘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애플리컨트로 발행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신용장 통화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용장의 물품 명사하고 상응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발행되는 인보이스에 뭐 선적항이나 양육항, 선적일들이 기재가 되는데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 토요칙 18조 A항에서는 자, 상업송장은 베네피셔리 양도 신용장을 제외하고 수익자가 발행한 것처럼 보여준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자가 어떻게 발행을 하냐? 자, 수익자 발행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그 신용장에 59번 필드가 이제 베네피셔리가 들어가거든요. 자, 베네피셔리가 뭐 제니 컴퍼니다. 제니 컴퍼니라고 하게 되면 자, 그냥 그 회사 상호를 기재함으로써 그 베네피셔리가 발행한 것처럼 보여준다는 겁니다. 만약 회사 상호가 없다면 그냥 서명을 할 때 서명자의 베네피셔리 이름을 기재를 하게 되면 신용장 토요칙 18조 A의 첫 번째 호의 단락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반드시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것처럼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신용장에 애플리컨트 앞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컨트는 신용장의 50번 필드에 자, 개설 의뢰인 이렇게 기재가 되죠. 자, 그래서 네, 여기서 기재가 돼서 자,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줄리 컴퍼니다. 자, 줄리 컴퍼니라고 하게 되면 자, 그냥 그 인보이스상에 줄리 컴퍼니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돼요. 굳이 뭐 투 애플리컨트, 투 바이어, 뭐 투 콘지안 이런 말 기재를 없이 그냥 애플리컨트 앞으로 애플리컨트의 명칭만 있으면 수리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제 표준은 ICC 오피니언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어쨌든 양도 가능 신용장을 제외하고 상업송장은 애플리컨트 앞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 신용장이 양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양도가 되게 되면 뭐 제일 수익자, 그래서 실제 상업송장의 발행인이 신용장의 베네피셔리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된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발행이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은 신용장의 첫 번째 베네피셔리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잊어버리시고요. 어쨌든 그 우리가 상업송장 관련해서는 신용장의 애플리컨트 앞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신용장 통화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 통화가 신용장이 그 32번 필드에 보면 커런시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US 달러로 하게 되면 그 인보이스 똑같이 US 달러라고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상업송장은 서명이 필요 없다는 거야. 서명이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은 서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신용장에서 상업송장을 요구할 때 그 사인드 인보이스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서명된 송장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서명이 없어도 하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신용장에 나타난, 상업송장에 나타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필드의 커런시, 뭐, 어마운트 앤 커런시. 자, 커런시였고, 자, USD 10만 불이다. 자, 10만 불인 경우에 신용장에서 달리 지시하지 않으면, 자, 인보이스에 나타난 금액은 신용장 금액을 초과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SD 12만 불이라고 되더라도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장에서 뭐 인보이스 금액은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자체만으로 하자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때 어떻게 되냐? 자, 이때 실제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지만 결제하는 금액이
자, 신용장에서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제나 매입을 했다면, 자, 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지정은행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이 한돈에 10만 불 이내에서 결제나 매입을 했다면 인보이스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했다고 하자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정은행의 행위는 다른 당사자, 확인은행이나 또 다른 개설은행을 구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에서 그 상업송장의 금액이 신용장 금액과 초과하다고 무조건 하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지정은행이 그 보내주는 그 커버레터 상에 결제한 금액이 신용장 금액 이내 또는 매입한 금액 그 이내라면 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중국하고 프랑스하고 분쟁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상업송장에 나타난 물품 명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UCP 14조에서는 그 상업송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설에 나타난 그 물품의 명세는 그 신용장의 물품 명세와 저촉하지 않는 일반적 제너럴 텀으로 기재를 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상업송장은 UCP 18조 시장에서 반드시 신용장에 나타난 그 상품 명세과 커리스판드 된다. 일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 명세가 뭐냐? 자, 우리가 신용장 통지에서는 상품 명세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의 45번 필드에 보게 되면 45번 A 필드에 보게 되면 Good Description. 자, 상품 명세가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상품 명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카 뭐 한 대, 뭐 10대, 뭐 USB, 뭐 10만 불 해서 토탈 어마운트가 10만 불이다. 그리고 원산지가 기재가 되겠죠. 원산지, 뭐 코리아. 자, 그리고 인코텀스, 뭐 CIF, 뭐 재팬이다. 자, 이와 같이 기재된 내용들이 전부 다 상품 명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보이스 상에는 이와 같은 명세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거울과 똑같이 이 내용이 그대로 갈 필요는 없어요. 순서를 바꿔서 뭐 조합을 해서 신용장의 명세하고 상응하게 되면 수리가 되는 것으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품 명세 뭐 개수나 단가가 없다. 자,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신용장에서 단가가 없으면 신용장에서 명세 상품 명세에 단가 또는 수량이 없다면 실제 제출되는 인보이스에도 수량과 단가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용장에 단가나 수량이 없어서 발생되는 위험은 전부 다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 지시를 애매모호하게 한 그 개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았으면 단가는 인보이스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상업송장은 신용장에 나타난 물품 명세와 상응해야 된다. 영어로는 must correspond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